누에가 크레한테 왜 좋나요? 한번 얘기해봐요. 안녕하세요. 이주환 누에연구소의 이주환입니다. 오늘은 크레스티드 게코의 사육 환경과 먹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내 새끼 밥 잘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우리 집사님들께서도 크레스티드 게코가 밥을 잘 먹을 때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크레스티드 게코가 건강하게 사육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먹이를 더 잘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레스티드 게코의 사육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레스티드 게코는 온도와 습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레스티드 게코를 키우기 위한 적당한 온도는 23에서 25도, 습도는 60에서 7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 같은 경우에는 뉴칼레도니아의 여름철 온도가 평균 25도, 겨울철 온도가 평균 21도입니다. 그래서 평균 23도에서 25도를 유지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습도 같은 경우에는 연중 70에서 80%의 습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만큼 높은 습도는 유지하기 어려워서 60에서 70% 정도 유지할 수 있으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크레스티드 게코는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육 환경의 온도가 높으면 크레스티드 게코의 대사 활동도 높아져서 에너지 소모도 커지고요. 사육 환경의 온도가 낮으면 대사 활동도 줄어들고 에너지를 더 많이 비축하게 됩니다. 습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도가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면 크레스티드 게코에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습도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가습기를 틀거나 분무기로 분무를 해줘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분무를 해주는데요. 분무를 해줄 때에는 사육 환경이 건조한 경우에는 벽면과 바닥에 물을 뿌려서 다음 분무 때까지 바닥재가 마를 정도로 분무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육 환경의 습도가 높으면 바닥재에는 분무를 하지 마시고 벽면에만 분무를 해서 크레스티드 게코가 수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뿌려주면 벌써 폴이 물을 핥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크레스티드 게코는 야행성 동물로 밤에 활동을 합니다. 따라서 낮에는 숨을 수 있는 은신처들이 필요한데요. 크레스티드 게코가 편안하게 몸을 펼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은신처와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백업과 같은 구조물들을 설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밤에 활동할 때 아이들이 구조물에 끼어 다칠 수도 있고, 너무 많은 구조물들은 크레스티드 게코에게 오히려 안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고, 적당한 구조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잘 구성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잘 안 먹을 때는 정말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어릴 적 어머니께서 곰국을 끓여놓고 일주일 내내 곰국에 밥 말아 먹은 적. 사람도 한 가지 음식만 계속해서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질릴 수가 있습니다. 크레스티드 게코도 마찬가지로 슈퍼푸드든 충식이든 먹이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슈퍼푸드로 먹이를 급여하시는 경우에는 다양한 업체의 슈퍼푸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맛을 보여주고, 충식을 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곤충의 맛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먹이를 고를 때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입니다. 무엇이든 맛있더라도 먹고 탈이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전한 먹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구성 성분입니다. 우리가 먹이는 먹이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먹여야 합니다. 슈퍼푸드 같은 경우에는 구성 영양 성분들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되지만, 충식 같은 경우에는 곤충들이 어떤 것을 먹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곤충들이 뭘 먹고 어떻게 자랐는지를 항상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셋째는 편의성입니다. 집사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아마 크레스티드 게코들에게 먹이를 줄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때 해체하고 해동하고 도망가는 거 잡고 냄새나고 이러면 너무너무 고되고 힘이 들죠. 그래서 얼마나 편의성 있게 먹이를 쉽고 편하게 잘 줄 수 있는지, 그것 또한 크레스티드 게코 집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폴이 형을 보고 똥을 싸네요. 야, 그런데 대박. 이 누에 먹은 똥 보이십니까?
충식 같은 경우에는 누에, 귀뚜라미, 밀웜, 메뚜기 등 정말 다양한 곤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에에 대해서 제가 장점 5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자. 첫 번째, 누에는 환경지표곤충입니다. 환경지표곤충이 무엇이냐? 누에가 사는 곳은 청정지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에 같은 경우에는 농약 한 통으로 약 100만 마리의 누에가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화학물질에 약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곤충들은 음식으로부터 중금속이 체내에 유입되면 체내에 축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에는 중금속이 몸에 들어오자마자 축사해버립니다. 그만큼 외부 오염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누에입니다. 둘째는 누에는 오로지 뽕잎만 먹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수천 년간 뽕잎만 먹어온 누에는 뽕잎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배가 고프면 아사하는 곤충입니다. 충식을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아마 냄새일 겁니다. 곤충이 먹는 사료와 동족 포식을 함으로써 나는 냄새 때문입니다. 누에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뽕잎만 먹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누에는 다른 동물을 공격할 수 있는 이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뽕잎만 먹다가 뽕잎이 없으면 굶어 죽어버리는 아주 고집이 강한 곤충입니다. 셋째는 누에의 낮은 이동성입니다. 누에는 뽕잎 주변에만 서성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쟁반 위에서 키워도 벽을 타고 바깥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키워보신 분들은 정말 아실 겁니다. 넷째는 크레스티드 게코가 먹었을 때의 소화력입니다. 누에는 외골격인 얇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피부는 아주 얇은 지방층과 얇은 키틴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람이 손으로 잘못 잡아 뜯어도 피가 흘러나올 정도로 굉장히 얇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크레스티드 게코가 먹었을 때 소화가 굉장히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번째는 영양 성분입니다. 곤충 중에서 이만큼 많은 영양을 가지고 있는 곤충이 있는가 싶습니다. 아미노산이 18가지 종류, 미네랄이 10가지 종류, 비타민이 5가지 종류, 그리고 곤충 중에서 가장 높은 단백질 함량과 낮은 지방 함량, 그리고 높은 수분량을 가지고 있는 곤충입니다. 이 18가지 아미노산과 10가지 미네랄, 5가지 비타민들은 크레스티드 게코 몸을 구성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고 면역력 증강, 항산화 물질, 간 기능 강화 등 체내에서 다양한 구성 물질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누에가 사람이 먹는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저희도 농사를 짓다가 힘들면 누에가루 한 숟가락씩 퍼먹고 일을 하는데요. 그만큼 건강에 좋은 누에를 우리 크레스티드 게코가 먹는다면 건강한 성장, 튼튼한 몸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누에 피딩 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이주환 누에 연구소의 컨텐츠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1편에서 제시한 구독자명 이벤트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